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이번에 셀 메타보리즘 저널을 발표한 비만 개체의 지방세포 노화 현상과 이를 매개하는 유전자인 SRP1C에 대한 연구입니다. 세포 노화는 세포가 DNA 손상, 그리고 텔로미어 단축,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세포 주기가 영구히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포는 대사적으로 활성을 가지며 유전자 발현의 변화, 그리고 세포 사멸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면서 과한 분비능을 가지고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지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노화세포의 존재 그리고 노화세포의 축적은 노화 관련 질병, 특히 염증성 질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노화 관련 분비 인자인데요. 염증성 사이토카인 또는 케모카인 그리고 그로스 팩터 등을 포함하는 이런 분비 인자들은 주변 세포의 노화를 유도하거나 주변 세포의 노화를 유도하거나 암 연구 발생 그리고 대사 질환 그리고 염증성 여러 가지 반응들을 일으키는 걸 매개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전 세계 성인의 40% 이상이 겪고 있는 대사 질환으로서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합병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전 몇몇 보고들을 통해서 비만 개체에서 세포 노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그 영향력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만 상황에서 어떠한 조직 혹은 세포가 노화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유발 기전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서 비만 상황에서 어떠한 조직 혹은 어떠한 세포에서 노화 현상이 발생하며 그 발생 기전 그리고 이런 노화세포의 영향력이 어떨지를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칼로리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진 하이팻 다이어트를 사용해서 마우스의 비만을 유도한 후 각 대사 조직의 노화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히 백색 지방 조직에서 이렇게 노화 관련 베타가 염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전자 발현도 이에 유사하게 P21, P16 같은 유전자 발현들이 백색 지방 조직에서 다른 지방 조직 대비 비만 상황에서 굉장히 늘어나는 것들을 유전자 발현 그리고 단백질 발현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만 상황 시 백색 지방 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해 세포 노화에 더 민감하며 더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색 지방 조직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지방세포 그리고 지방정구세포 또는 면역세포들을 포함하는 스트롱한 베스컬 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방조직의 세포군 중 조금 더 노화에 민감한 세포를 찾고자 RNA 시퀀싱을 진행하였고 흥미롭게도 지방세포가 비만 상황에서 훨씬 더 노화 관련 유전자의 발현들이 민감하게 증가함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는 mRNA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디포스 프리커서 셀이라든지 엔도테리얼 셀에서에 비해서 하이팻 다이어트 조건에서는 지방세포군이 훨씬 더 노화 관련 유전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세포 노화의 개념인 분열하는 세포의 세포주기 정지 그리고 세포 증식량이 감소하는 약간 상충되는 결과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보고들을 통해서 세포 노화의 개념이 분열하지 않는 세포, 특히 뉴런 등에서도 관찰되기에 분열 세포에서만 국한되는 세포 노화 현상이 아닌 좀 더 노화가 유전자 발현 변화 그리고 분비능의 다양한 특성들을 가지는 세포 현상으로 세포 노화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지금까지 결론적으로는 비만 상황에서 조금 더 머추한 아디포사이트가 고지방식에 의한 세포 노화 현상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포 노화는 텔로미어 손상 또는 활성산소 증가, DNA 손상 등의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고 있는데요. 특히 비만 지방세포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DNA 손상이 많이 축적되는 것들이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손상된 DNA를 수입하는 기전이 망가진 경우 지방세포에서 훨씬 더 염증성 반응이라든지 지방세포 기능 이상을 야기해 전신적 에너지 대사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DNA 데미지 손상을 세포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고지방을 먹인 비만 지방 조직에서
DNA 손상을 측정하는 결과 감마 H2AX라고 불리는 시그널들이 고지방식이 지방 조직에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방세포에서 DNA 손상 수리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하이페타이트에서 유의미하게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마도 비만시 증가한 DNA 손상 축적이 지방세포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인비트로 실험으로 DNA 손상을 유도하는 브레오마이신을 처리한 후 지방세포의 노화 정도를 비교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방세포 같은 경우는 브레오마이신 통해서 DNA 손상을 유도한 경우 세포 노화가 훨씬 더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전자에서도 같은 발현 패턴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지방세포의 노화를 매개하는 인자를 조사하고자 다양한 세포 노화의 조건, 특히 분열하는 세포들에서 여러 가지 늙은 노화된 세포들의 마이크로 어레이라든지 제가 진행한 일반 시기, 고지방 시기 지방세포의 RNA 시퀀싱을 조합하여서 이 세포 노화에 관여할 수 있는 80여 개의 후보 유전자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네트워크 프로퍼게이션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SLVF1이라는 유전자가 지방세포 노화 매개인자의 후보군으로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SRABP는 스테레오 레귤레터리 엘리먼트 바인딩 프로틴으로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매개하는 SRABP2 그리고 지방산 합성을 매개하는 SRP1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특히 SRP1 같은 경우는 SRP1A, SRP1C 두 가지 아이소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SRP1C는 지질 생합성의 주요한 전사인자로서 FAS, SCD, ACC 같은 지방산 생합성의 효소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체내 영양 상태 그리고 호르몬에 의해서 이런 SRP1C의 활성이 조절되면서 우리 몸에서 특히 간 조직, 지방 조직 등에서 많이 발현하며 여러 가지 대사 질환과의 연관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SRP1C는 지방 조직 중 지방세포에서 특히 많이 발현하는데요. 그리고 고지방 시기가 된 지방세포에서 그 발현이 감소하는 것들을 유전자 수준 그리고 단백질 수준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DNA 손상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지방세포에서 SRP1C의 mRNA 발현이 감소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SRP1C의 발현은 고지방 시기를 지속할수록 지방 조직에서 감소됨을 보이며 이는 주요 노화 관련 인자와의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도 SRP1C의 발현 감소는 지방세포의 노화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SRP1C가 결핍된 지방세포를 활용하여 과연 SRP1C가 지방세포의 데미지 축적 그리고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동량의 브레오마이신을 처리하여 지방세포의 데미지를 유도한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지방세포는 데미지를 수리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SRP1C가 결핍된 지방세포는 그 수리하는 능력이 속도가 느리며 24시간 후에도 그 대조군 대비 조금 더 많은 DNA 손상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SRP1C의 결핍이 지방세포의 DNA 손상 과정을 매개할 수 있으며 SRP1C 결핍은 DNA 손상을 더 많이 축적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이러한 SRP1C의 발현을 레시피한 경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자 하였고 보신 것처럼 낙가웃에서 더 많이 증가되어 있는 DNA 손상 정도는 SRP1C 과발현에 의해서 다시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세포 노화의 경우도 SRP1C가 결핍된 경우 증가된 세포 노화 현상들이 SRP1C 과발현에 의해서 다시 감소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인비보 모델, 동물 모델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고지방 시기를 먹이는 중간에 한쪽 그 내장 지방 조직에 SRP1C를 과발현시키게 된 경우 보시는 것처럼 노화 관련 인자들의 발현이 감소하며 세포 노화, 특히 내장 지방 조직의 세포 노화 정도가 감소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전자 발현에서도 SRP1C의 과발현은 고지방 시기에 의한 세포 노화 현상들, 특히 백색 지방 세포의 노화 현상들을 완화시키는 효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SRP-1C가 지방세포 노화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구 중 가장 흥미로웠지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RP-1C는 지질 대사의 가장 중요한 전사인자인데 SRP-1C 낙가올 경우 그 지방 조직의 토탈 트라이글리세라이드 레벨에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SRP-1C 하위에 있는 여러 가지 지방산 합성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들도 대조군과 낙가웃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아했던 결과를 얻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혹시 지질 생합성이 이런 지방세포의 DNA 손상 그리고 세포 노화 연관되어 있는지 조금 더 조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C75라고 하는 라이포제네시스를 브락할 수 있는 파스 인히비터를 처리하여서 SRP-1C에 의한 효과들이 지질 생합성과 연관이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보신 것처럼 SRP-1C를 과발현하게 됐을 때 DNA 손상이 조금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때 지질 대사를 억제하는 것들은 지방세포의 DNA 손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SRP-1C의 이런 기전들이 지질 합성과는 별개의 기전으로 세포 노화 그리고 세포의 DNA 손상을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SRP-1C가 이런 DNA 리페어 프로세스를 조절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전사인자들이 직접적으로 프로틴 바인딩을 통해서 DNA 손상을 수리를 매개할 수 있다는 식의 정보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LC-MS를 활용하여서 SRP-1 프로틴과 바인딩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파트너를 찾아봤고요. 그 결과 흥미롭게도 파프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SRP-1C와 결합될 수 있음을 찾아냈습니다. 파프1 같은 경우는 폴리-ADP 라이보스 폴리머라이즈 1이라고 해서 DNA 손상을 수리하는 매개인자로서 DNA 스트랜드에 브레이크 생긴 것들을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다 리크루트먼트 돼가지고 폴리-ADP 라이보시레이션 현상을 매개하여서 추가적인 DNA 수리 효소들의 리크루트먼트 또는 활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요 인자입니다. 그리고 파프1이 결핍된 세포의 경우 세포 노화 현상이 조금 더 심해진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파프1 액티비티의 감소는 특정한 스테레센스 셀들의 마커로도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코렐레이션이 많이 높았습니다. 이뮤노프리시테이션 어세이를 통해서 백색 내장 지방 조직에서 SRP-1 프로틴과 파프1의 결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파프1의 프로틴 도메인 중에서 DNA 바인딩 도메인, 특히 DNA 스트랜드 브레이크를 인식하고 붙을 수 있는 DNA 바인딩 도메인과 SRP-1C가 결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도 SRP-1C는 파프1에 결합하여서 손상된 DNA와 결합 과정 등을 매개해서 이런 수리 과정을 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연관된 증거가 또 있는데요. 저는 형광이 달린 SRP-1C를 세포에 오버익스프레션 한 후에 그 세포 핵 내에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손상을 준 후 SRP 프로틴의 이동을 관찰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SRP-1 프로틴이 빠른 시간 내에 손상된 위치로 이동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SRP-1 프로틴 자체가 직접적으로 손상된 DNA로 모여들어 DNA 손상 수리 기전을 매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파프1의 활성, 그리고 파프1과 그 손상된 DNA에 결합하는 능력들을 SRP-1C가 조절했는지 알아보고자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제작하여 갭드 DNA를 만들었습니다. 보신 것처럼 DNA 그 위치에 닉이 생긴 이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인데 파프1이 여기 부분에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파프1은 이런 닉드 DNA와 결합할 수 있지만 SRP-1C 프로틴의 존재 하에서는 그런 파프1과 갭드 DNA의 인터랙션이 조금 더 증가함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파프1이 손상된 DNA와 결합하는데 SRP-1C 프로틴 자체가 그런 결합의 안정성을 조금 더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 가지 파프1의 엔자이머틱 액티비티 어세이를 통해서 SRP-1C 프로틴은 파프1의 활성들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SRP-1C 와일드타입과 SRP-1C의 DNA 바인딩 능력들을 뮤턴트 시킨 이런 뮤턴트 프로틴을 통해서 봤을 때도
이 Y타입과 뮤턴트 모두에서 파프1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통해서 SLP 변씨가 DNA 바인딩에 바인딩하는 전산 숫자로서의 기능과는 무관하게 파프1의 효소 활성들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SLP1C가 결핍되어 있는 지방세포에서는 브레오마이신 통해서 DNA 데미지 유도했을 때 파프1의 활성도가 대조군 대비 감소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DNA 손상을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SLP1C와 파프1 엑시스가 DNA 데미지 손상 그리고 노화를 조절할 수 있다는 표를 얻었고, 이를 조절해서 SLP1C 파프1 엑시스가 과연 지방세포의 노화 가능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SLP1C를 과발현한 지방세포의 경우 DNA 손상 정도가 감소됨을 볼 수 있었으면서, 이때 파프1을 낙다운하게 됐을 때는 그런 SLP1C의 증가된 효과들이 사라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방세포의 노화의 경우도 SLP1C에서 감소된 세포 노화 정도가 파프1의 낙다운에서는 다시 사라지면서, 이는 파프1이 SLP1C 하위로 작용해서 지방세포의 노화를 매개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이번에는 파프1 과발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SLP1C 결핍에서 증가되는 DNA 손상 그리고 세포 노화 정도가 파프1의 과발현에 의해서는 다시 좀 감소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는 종합적으로 SLP1C 파프1 엑시스가 지방세포 노화에 조절하는 핵심 축이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SLP1C 결핍 마우스를 통해서 세포 노화 정도를 계속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제가 레이블 잘못했네. SLP1C 낙가운 마우스의 경우 백색 내장 지방 조직에서 세포 노화가 증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백색 지방 조직에서 더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포 노화 관련자 P21, P16, IL6 같은 경우도 하이팻 다이어트를 먹여 비만을 유도한 SLP1C 낙가운 마우스의 백색 지방 조직, 특히 내장 지방 조직에서 더 두드러지게 대조군 대비 증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P21 단백질도 지방 조직에서 SLP1C 낙가웃 백색 지방 조직에서 훨씬 많이 증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SLP1C 결핍은 내장 지방 조직의 세포 노화 현상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SLP1C 결핍과 지방 조직의 노화에 따른 그 대사적 연관성을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SLP1C 결핍 마우스의 비만을 유도한 상태에서 에너지 대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글루코스 톨런스 테스트, 인슐린 톨런스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글루코스 톨런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마우스에 동량의 글루코스를 주입 후 이 글루코스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글루코스 디스포저 레이트를 측정하여서 마우스가 얼마나 당대사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보여주는지를 관찰하는 실험으로서 파란색으로 보시는 SLP1C 낙가운 마우스 경우 Y타입 대비 동시간대 훨씬 더 높은 혈당량을 보이고, 이는 아마도 이 SLP1C 낙가운 마우스가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들이 악화되어 있음, 나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슐린 톨런스 테스트는 이 안에 약간 다른 컨셉으로 인슐린을 주입하였을 때 이 두 가지 마우스에서 글루코스를 흡수하는 능력, 그러니까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교하는 실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의 SLP1C 낙가운 마우스의 경우 같은 양의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의 혈당량이 높아져 있음을 통해서 페리페랄 세포에서 인슐린에 반응해서 글루코스 흡수하는 능력,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낙가운 마우스에서 악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SLP1C 낙가운 마우스의 경우 훨씬 더 인슐린 저항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비만 상황에서 백색 지방, 특히 내장 지방 조직은 염증 반응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상 상태에서 백색 지방 조직에서 레지던트 마크로파지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비만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런 백색 지방 조직 내에 존재하고 있는 마크로파지, 특히 이뮨셀들의 컴포지션이 바뀌게 되며 M1 마크로파지, 클래시컬 마크로파지, 전염증성 마크로파지들이
굉장히 증가되는 현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전신적인 영향을 끼쳐서 인슐린 저항성들을 야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SLP1C의 결핍이 이런 지방 조직의 염증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했고, CD11C라고 하는 전염증성 대식세포들을 염색할 수 있는 인자를 단백질의 염색을 통해서 고지방식이 비만 내장 지방 조직의 염증도를 비교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빨간색으로 증가되어 있는 CD11C 파지티브한 이뮨셀들이 SLP1C 낙아웃 지방 조직에서 훨씬 더 많이 증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섹스 어널리시스를 통해서도 그 SLP1C 낙아웃 지방 조직에서 토탈 마크로파지 또는 M1 마크로파지들의 수적인 증가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 간 또는 근육 등을 포함한 다른 대사 조직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특히 백색 지방 조직에서 이런 염증 반응 증가와 더불어 인슐린 저항성이 야기되어 있음을 여러 가지 웨스턴을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화세포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분비능이 이런 염증 반응을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는 지방세포의 노화를 유도한 후 이 지방세포에서 분비할 수 있는 컨디션 미디엄을 프랩하여서 그 모노사이트들의 세포 유입능을 조사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방세포의 노화를 유도한 컨디션 미디엄을 걸어서 THP1이라고 하는 모노사이트를 통해서 얼마나 이 THP1이 유입될 수 있는지, 그 컨디션 미디엄 포함해 있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에서 유입될 수 있는지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화된 지방세포의 컨디션 미디움은 대지조군 대비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모노사이트들을 유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입능은 SLP1C 낙아웃 지방세포의 컨디션 미디움에서 훨씬 더 증가됐으며, 그 열을 통해 이런 단백질을 불활성화시킨 컨디션 미디움에서는 그런 유입능이 사라짐을 통해서 아마도 열에 민감한 어떤 사이토카인 계열의 물질들이 노화 지방세포에서 이런 모노사이트들의 유입능을 조절할 수 있는 주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토카인 엘라이자를 통해서 저는 비만 유도, SLP1C 낙아웃 지방 조직에서 유래한 여러 가지 CXCL1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낙아웃에서 대조군 대비 더 많이 증가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었고, 아마도 이 중에 어떤 것들이 지방세포 노화 그리고 염증 반응을 매개할 수 있는 인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 이런 특정한 이런 지방 매개 유래 인자의 종류 및 그 하위 기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증거된 면역세포가 그러면 전신적인 인슐린 민감도, 인슐린 저항성이 기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로드로나이트라는 파고사이틱 면역세포들을 제거할 수 있는 약물을 처리하여서 비만 상태에서 증가되어 있는 면역세포들을 제거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 지방조직에서 80%의 면역세포들이 제거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보시는 그 인슐린 톨러런스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파란색에 보시는 것처럼 SLP1C 낙아웃 마우스의 경우 이렇게 높아진 인슐린 저항성을 보이는데, 크로드로나이트 처리를 통해서 이 면역세포들을 제거한 경우 그런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되는 이러한 결과들을 얻게 됐고, 유전 형제 간의 차이도 사라짐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비만 상황에서 증가한 면역세포들이 아마도 체내 전신적인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장 지방 조직에서 크로드넷 처리에 의해서 CD11C, MCP1 같은 인자들의 감소들을 볼 수 있었으면서, 이때는 세포도와 관련된 인자들은 크로드넷 처리에 의해서는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세포 노화군은 이 크로드넷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마도 지방세포 쪽에서 세포 노화가 조금 더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결과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던진 질문은, 그러면 노화세포를 제거한다면 그럼 전신적인 영향력 그리고 전신적인 에너지 대사의 불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했습니다. 노화세포를 제거하거나 노화세포의 효과를 매개하는 세노라이틱 에이전트 또는 세노몰픽
에이전트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세노라이틱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노화세포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성 중 하나인 사멸에 대한 저항성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약하거나 억제하여 특이적으로 노화세포들을 제거할 수 있는 약물들로 여러 가지들이 최근에 보고가 되어 있고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실험에 사용한 것은 다사티닙, 콜세틴이라는 약물로 다사티닙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들로서 여러 가지 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며 콜세틴 같은 경우는 황산화제로 알려져 있지만 세포의 항사멸 기전인 BCL2 같은 경우들을 억제하는 식으로 보고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사티닙, 콜세틴을 컨비네이션에서 조합 처리하게 된 경우 휴먼 아디포스 티슈에서 노화세포들이 감소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사티닙, 콜세틴을 사용하여서 비만 지방세포의 노화된 지방세포를 제거하는 실험을 계획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DNA 대명체에서 노화된 지방세포가 다사티닙, 콜세틴의 처리에 의해서 이런 세포 노화가 감소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셀 바이오베티 어스를 진행했을 경우 노화된 지방세포는 더 특이적으로 이런 다사틴, 콜세틴에 의해서 많이 사멸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다사틴, 콜세틴이 노화된 지방세포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노라이틱, 저는 다음으로는 인비보 실험을 통해서 하이팻 다이어트를 주는 기간 동안에 다사티닙, 콜세틴을 8주 동안 계속적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다사티닙, 콜세틴을 처리한 경우가 바디웨이트 또는 푸드 인테이크 그리고 대사 조직들 여러 가지 무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다사티닙, 콜세틴을 먹인 경우 내장 지방 조직에서 세포 노화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낙가오 내장 지방 조직에서 더 증가된 세포 노화 정도가 다사티닙, 콜세틴에서 감소되었음을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SLP1C 낙가온 마우스의 내장 지방 조직에서 증가한 염증 반응들, 보시면 보라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지방세포의 주변에 있는 크라운라이크 스트럭처라고 해서 모여든 면역세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낙가웃에서 증가된 염증 반응들이 다사티닙, 콜세틴에 의해서 이렇게 감소되는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전신적인 대사 기능 개선으로 이루어졌는데요. SLP1C 낙가웃에서 나빠진 이 당대사 능력들이 다사티닙, 콜세틴에 의해서 노화된 세포들을 제거하게 됐을 경우 글루코스토런스들이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와 유사하게 인슐린 저항성의 경우에도 낙가웃에서 나빠져 있는 인슐린 저항성 그런 것들이 다사티닙, 콜세틴에 의해서 굉장히 개선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아마도 비만 시 노화 지방세포의 축적들이 증가하고 이는 지방조직 염증 반응, 더 나아가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노화 지방세포의 제거는 지방조직의 염증 반응을 개선시키고 전신적인 에너지 대사 역시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드린 내용을 정리하자면 비만은 백색 지방조직의 DNA 데미지를 포함한 과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면서 이는 지방세포의 노화로 이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화된 지방세포는 여러 가지 분비인자 등을 통해서 백색 지방조직의 염증 반응을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SLP1C 같은 경우는 파프1 프로틴과의 단백질 결합을 통해서 DNA 손상을 매개하는 기전을 조절할 수 있는데 SLP1C가 결핍되거나 감소된 경우에서는 파프1의 DNA 손상 기전에 풀리한 액티브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이 지방세포에서 DNA 손상을 조금 더 축적을 야기하여서 세포 노화를 더 이끄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지방세포의 노화들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전신적인 대사 기능에 인슐린 저항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비만 상황에서 다른 세포 대비 지방세포가 조금 더 세포 노화에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SLP1C 파프1 엑시스가 이런 지방세포 노화를 매개할 수 있는 주요 기전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올해 셀 메타보리즘에 출간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위 과정과 이런 논문들의 출간 과정에서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김정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 논문에 대해서 많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준 실험실 동료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더 나아가 이 논문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같이 도와주고 설계해 주신 다 많은 교수님과 연구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